소유냐, 존재냐? 사랑을 위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녀 또는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부부가 성공할 때는 대개 한 방향을 보고 협심하여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살 때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일 때 성공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달릴 때 실패한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고 있겠지만 성공보다 앞서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존재 지향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 지향의 인간이다. 존재 지향의 사람들은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움, 기쁨,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꽃을 따서 내 방에 갖다 놓는 것처럼 내 것이라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든다면 잠자리를 하거나 함께 지내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쨌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늘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바로 소유냐, 존재냐의 철학적 물음에 대한 통찰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존재론적 사랑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득점왕 손흥민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생명의 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둘 다 발가벗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서로를 타인으로 분리된 개인으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인간적 상황이 타락 이후 극단적으로 변한다. 남녀는 각각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 된다. 즉 이성을 갖게 되고 선악을 의식하게 되고 서로를 분리된 존재로 의식하게 되며 그들 본래의 일체성이 깨어지고 그들은 서로 남이 되었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 사랑의 결합행위로서도 그들의 분리를 극복할 수 없는 고립된 이기적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한 것이다. 이브는 아담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며 아담 또한 벌을 면하기 위해 이브를 죄를 범한 자로서 탄핵하고 그녀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죄는 바로 우리 인간적 존재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이성과 자의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불완전한 인간은 결혼을 서로 소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랑 역시 그것이 소유 양식에서 아니면 존재 양식에서 이야기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사랑은 하나의 사물이어야 하며 우리가 갖고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실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물은 없다. 실제로는 사랑한다는 행위만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것은 생산적인 능동성이다. 그것은 인물, 나무, 그림, 관념을 존중하고 알고 반응하고 긍정하고 향유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이 소유 양식에서 경험될 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감금하고 또는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고 약화시키며 질식시켜 죽이는 행위이다. 사랑을 탐색하는 기간 중에는 어느 쪽도 아직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으며 각기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사태가 곧잘 근본적으로 변한다. 야코는 파트너 각자에게 상대방의 육체 감정 관심의 독점적 소유를 인정한다. 이 사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즉 하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환심도 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돈, 사회적 지위, 가정, 자식의 공동 소유로 만족한다. 이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 결혼이 사이가 좋은 소유 형태로 변모해버린다. 그것은 두 개의 자기중심주의를 하나의 합동자본으로 삼은 회사, 즉 가정이라는 회사인 것이다. 어떤 부부가 지난날의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은 새로운 파트너가 그 열망을 충족시켜주리라는 환상을 가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사랑에 있어서 좌절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숭배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료한 인간이 되고 그 또는 그녀에게 남겨진 지난날의 모든 매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결혼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점은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그리고 결국은 그들 사회의 소유 및 존재의 구조에 있다. 당신은 그녀 또는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랑을 위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가? 소유냐, 존재냐?